안녕하세요. 이윤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PPT 자체도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다른 세션에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빨리 전환이 안 되는 말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제 모국어라는 것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줄 수 있게 부드럽게 발표를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과에 소속된 교수입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타이틀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가 바로 인성교육으로 57년 동안 인성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와의 소통이 강조되고 지난 5년 동안 이제 초중고등학교와 그다음 기업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군인성을 시작하면서 군인까지 함께 이제 만나는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오늘 오면서 저희에게 인성교육을 받고 제대한 군인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왔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바로민성교육연구소장으로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만나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뵈면서 인성교육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개념을 묻든 방법을 묻든 모든 사람은 그 인성교육에 대한 대화를 즐깁니다. 저 역시도 이제까지 많은 분들과 그런 대화를 즐겨왔는데 그 대화가 물론 좋은 대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어떤 디베이트 자리를 저희가 이렇게 오픈을 하면 그곳에는 분명히 찬반이 팽팽히 나뉠 수 있는 주제가 아마 인성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학교에 그 57년이 넘었다는 그 인성교육도 아마 너무 오래된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유 없이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매일 만나는 학생들은 새로운 신입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말을 안 하면 그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은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경험한 일인데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심하게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고 그리고 학교가 가야 하는 방향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냐. 참고로 저희 학교는 학교에서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되면 무조건 학교에 와서 잠을 자면서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3주라는 기간을 학생들이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학생들에게 왜 인성교육을 이 시대에 해야 하는가 그런 당위성을 말을 해야 되고 결국은 학생들이 그걸 동의를 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됐을 때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런 당위성이 전달이 된다면 조금 더 인성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적인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만 요약을 했지만 그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학교들, 그다음 미국에 있는 학교들, 아시아에 있는 학교들이 과연 올바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관심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단법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그 정부 주도로 인성교육법이 실행이 되고 인성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과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왜 이렇게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타인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부터 이제 글로벌 수준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단계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형의 인성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어떤 무브먼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많은 걱정과 또 호응을 받으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패스가 됐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패스가 되고 나서 5개년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 각 학교에 그 책자가 다 가서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우리 학교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다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11월이니까 저희가 지금 2차 년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그 2차 년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을까요? 주로 이 네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을 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 학생들 맞춤형, 학교 현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교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발굴을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참 부담이 많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의 어떤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많은 연수를 하셨고 아직도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과목 이외에 인성교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에 비해서 마지막 부분은 실행 면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서 인성교육을 할 때 그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부모님 모셔다가 인성교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것도 지금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때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부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행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한 건 무엇이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도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달성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성교육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수 사례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전달이 되고 있고, 교육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에 대한 문화가 정착이 됐다는 것이 아마 지난 1년 한 10개월 동안 저희가 한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에게 남아있는 도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인성교육의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학교에다가 이제 인성교육의 부담을 많이 지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나 선생님들의 가지고 있는 부담을 어느 정도 적절히 배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인성교육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하나의 답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남아있는 과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과제 중에 또 한 가지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인성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이고 또 토론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어제 오늘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한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굉장히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들이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산업혁명들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연계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량 생산이나 기계화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좀 획일화된 윤리교육이 강조됐던 시점이 있었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시민교육이 강조됐던 시대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저희가 ICT나 자동화, 자동 생산 이런 걸 통해서 한동안 굉장히 직업교육이 강조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기술이나 그런 테크닉에 초점을 맞춘 교육들이 강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 주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이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을 하는 동시에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모든 것이 너무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런 덕목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공감, 협업 능력,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여기서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는 덕목입니다. 과연 이러한 덕목을 그러면은 함양하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덕목이 발현이 됐을 때 우리는 인성교육을 잘 했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앞서서 했던 저희가 이제 가치 위주의 인성교육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그 세계 수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했던 인성교육들은 덕목을 가르치거나 덕목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개인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을 강조를 했다면 미래 인성교육 부분에서는 하나의 덕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덕목의 추론이나 덕목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면에서 모든 하나의 가치를 습득하기보다는 개인이 개인의 가치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이슈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모든 이슈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초연결성이라는 그 주제어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그 OECD 웹사이트 그 책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모든 주제들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고 모든 문제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글로벌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자체가 저희가 이제까지 강조하고 있던 어떤 개인의 이해나 개인의 존중, 자기 존중이나 이런 부분, 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공감, 이런 부분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제는 확대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글로벌 이슈를 강조를 하다 보면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 시민 교육과 인성 교육이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류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세계시민 교육은 인류 공통 어떤 그 휴머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소속감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조금 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티브하게 그곳에서 참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을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시면 이제 인권이나 환경 이런 세계적인 문제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빈곤 같은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계 시민 교육 안에는 분명히 인성 교육의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도 개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다루고 있는 덕목과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가, 그것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주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은 사실은 케이스가 있는데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민의식과 인성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PPT인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그런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물론 세계시민교육 안에 인성교육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인성교육 안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후 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나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주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세계시민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교육은 반드시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이 세계적인 이슈들을 함께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그 위주의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개인, 사회, 국가, 세계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이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덕목, 가치,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까지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세계 문제만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기본 그 전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은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세계 문제를 다루는 그런 주제로 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회가 가진 어떤 정의라는 부분이 바탕이 돼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도와줘야지 그 문제만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라는 부분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세계시민 교육도 하나의 교과목 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과 네오리버럴리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는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따라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덕목을 함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덕목이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그 기본적인 이유는 확실히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창의성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이루는 어떤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개인의 쾌락을 위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시장 경제에 맡겨지고 경제적 그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사회적인 정의라는 부분보다는 경제 구조라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문제에 있어서는 강대국의 힘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원리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분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인성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바른 잣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방법들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진행한 이제 케이스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7년이라고 자꾸 누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랫동안 인성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대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전교생이 다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이 과목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선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추론 과정이 강조가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문제만을 어떻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추론되는 과정이나 그 문제가 왜 답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보면 이러한 방식의 교육들을 보면 이 교육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렇게 양적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계 시민 수준이나 인성 수준이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게 향상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회 문제든 세계 문제든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저희는 인성교육이 가야 할 길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조점을 둬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금 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참 좋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같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매 학기 고등학교에 나가서 이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심지어는 대상으로 해봤을 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중학교와 초등학생들에게는 해보지를 않았는데 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심지어는 이제 기업에 있는 기업 인성교육을 저희가 하면서도 이런 어떤 그 주제 같은 것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세계시민교육과 분리돼서 생각될 수 없고 세계시민교육 안에는 인성교육이 뿌리가 돼서 분명히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개인의 추론 능력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인성교육,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고 디지털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져 있고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도 이제는 세계가 많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워진 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속에는 반드시 글로벌 소셜 저스티스라는 문제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스티스라는 게 담겨져 있는 한 예가 이 교육 방식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는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많은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효과성이 검증이 되고 있고 이런 주도형, 참여형의 그 인성교육 방법들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은 어떤 정도의 당위성을 원합니다. 인성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왜 이런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은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와 디지털 모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지만 그 역량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량에 도달하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고 그걸 추론할 수 있게 돕는가,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한 주제는 아마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그 어떤 사회적인 정의나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 사회적 정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세계화와 함께 어떻게 인성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성교육은 앞으로도 아마 앞으로 저희가 분주하게 여러 곳에서 활발히 인성교육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에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리서치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어떠한 핵심 역량을 보더라도 핵심 역량 하나의 달성도가 아니라 핵심 역량으로 가는 과정이 함께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그 교육 하나의 틀 안에서 인성교육이 반드시 기초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틀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시작한 인성교육이 사회적인 수준, 국가적인 수준,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완성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화 그리고 글로벌 수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덕목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한국말로 하니까 좋네요.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질문 시간이 15분인데 이미 제가 감기가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하나만 받고 나중에 시간이 더 있으면 또 질문을 어때요? 우리 발표자와 패널들 다 끝나고 질문 받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은데요. 어디 편할 대로. 오케이, 편할 대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 질문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인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인성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장은 학교보다는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세대가 지날수록 가정은 더욱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성 교육 사라졌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누가 질문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 지금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짧게 네, 하시면 짧게 좋겠습니다.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핵가족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전통 사회에 있을 때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양육을 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되는 부분이 현저하게 지금은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기회나 정보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서는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양육 태도를 보면서 배우기에는 현대 사회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시고 인성 지도를 하시기에는 역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온전히 지금 학교에 지운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학부모님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그분들을 학교로 모시고 와서 선생님들께서 인성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네 가지 얘기를 했을 때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사회의 역할이 이제는 조금 더 좀 강화돼서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의 어떤 방향들이 제시가 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희의 희망인데,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토닥토닥 인성교육이라고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학교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참여하셨던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학교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하러. 하지만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까지 오시는 데까지의 그 문제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은